옛날 옛적 먼 나라에 이름이 순심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가 얼마나 순수하고 심성이 착한지를 나타내는 듯 보였죠. 순심은 마을의 한 귀퉁이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은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성적이고 조용한 사람이라 그의 그늘 뒤에 진짜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순심이 마을 장터를 지나가다가 구석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길을 잃고 부모님을 찾지 못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순심은 얼른 아이에게 다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니?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는 고개를 들고 순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심은 무릎을 꿇고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부모님을 찾아보자. 순심은 아이의 손을 잡고 인파 속을 헤치며 걸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가운데 순심과 아이는 한 사람에게 멈춰서 상황을 설명했고 마침내 부모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순심은 집으로 돌아가며 문득 공자의 철학을 떠올렸습니다. 공자는 인에 대해 말하기를 그것이 사람 사이의 조화와 사랑의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순심은 오늘 자신이 한 작은 행동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도움과 배려의 행위가 아이와 그의 부모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심의 이야기는 마을 전체로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일화를 듣고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평소보다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보려 노력했고 마을은 점점 화목한 분위기로 변해갔습니다. 순심은 깨달았습니다. 그는 그동안 대단한 일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인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 깨달음은 그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아낌없이 베풀었고 이런 행동들이 모여 전체 사회의 조화로운 관계를 만들어갔습니다. 결국 순심은 마을 사람들에게 인의 진정한 매개자가 되었고 그의 이름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순수한 심성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인의 진정한 가치를 알리는 좋은 예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은 우리가 일상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드러낸다는 공자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일깨워줍니다. 각자의 행동이 모이면 그것이 곧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 마을에 혜원이라는 이름의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혜원은 마을에서 특별한 소년이라기보다는 평범하게 자라온 아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눈에 띄지 않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속 깊숙한 곳에는 맹자가 말한 측은지심이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날 혜원은 작은 새 한 마리가 나뭇가지 아래에서 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는 날개에 부상을 입어낼 수 없는 상태였지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저 지나쳤을 텐데 혜원은 새를 보고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그가 느낀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측은지심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레 새를 두 손으로 감싸 안고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서 잘 보살펴주겠다는 결심을 했지요. 혜원의 부모님은 그가 새를 집에 데려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혜원이 진심으로 새를 돌보고 싶다는 말을 듣고 허락했습니다. 혜원은 그 작은 새에게 부드럽게 말을 걸며 물과 음식도 정성껏 챙겨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의 몸은 회복되었고 새는 날개짓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혜원은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 혜원은 새장을 열어 새가 날아갈 준비가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새가 힘차게 날아오르는 순간 혜원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별을 아쉬워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새는 한동안 혜원의 머리 위를 맴돌다 빈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혜원의 선한 본성은 마을 곳곳에 드리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마치 촛불처럼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다니며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면 늘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웃의 농사일을 돕고 아이들과 어르신을 돌보는 일을 솔선수범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을 사람들도 혜원을 본받아 서로의 선한 본성을 깨우고 실천하기 시작했으며 마을은 더욱 화목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혜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맹자의 인성론을 생생히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선한 본성이야말로 사회를 더욱 따뜻하고 정의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작은 새 한 마리와 혜원의 측은지심이 이웃들까지 선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큰 물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중국의 조용한 산속 마을에 장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장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현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에 대한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으로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 노인의 가장 특별한 점은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노자의 철학을 따라 우의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수확을 해야 가장 많은 곡식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강력한 농기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다른 누군가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은 각기 다른 주장을 내세우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장노인을 찾아가 그의 지혜를 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장노인은 그들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나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연에 더 귀를 기울여보는 것은 어떻겠소?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더욱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노인은 깊은 산속 자신이 자주 가는 작은 연못으로 사람들을 안내했습니다. 그 연못가에 도착하자 그는 조용히 앉아물이 잔잔히 흐르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사람들에게 연못의 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시오. 억지로 흐르지 않으며 닿는 길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물이 흐르듯 우리도 억지로 이를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의 방법을 따라야 하오. 사람들은 여전히 의아해했지만 장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기고 강대적인 방법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계절에 맞춰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작물들을 관찰하고 동물과 식물들이 자연의 흐름에 따라 상호작용하도록 놔두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장노인이 말한 무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노력과 일을 거스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높은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더 이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웠습니다. 장노인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의 지혜로 인해 마을은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고 사람들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살아가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의의 철학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로 인해 얻게 된 조화와 평화로움을 후손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장노인은 무의의 철학을 통해 자연과 사람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에도 그의 지혜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 삶을 더욱 깊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중한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어느 작은 마을에 혜민이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젊은 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왕의 이기호발설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 매일 밤 마을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설을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그는 사람들에게 이기호발설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마을에서 가장 사랑받는 꽃과 바람에 관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옛날 옛적이라는 이름의 투명하고 아름다운 원리가 하늘을 떠다니며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고 있었지.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나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어. 모든 것이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도록 돕고 있었거든. 하지만 세상은 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어. 그래서 기라는 강력한 에너지를 창조했지. 기는 언제나 변화를 추구하며 흥미진진한 사건을 만들어내고는 했어.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바람이 일고 강물이 흐르는 모든 곳에 기가 있었어. 어느 날 이 작은 마을에 한 송이의 꽃이 피어났어. 사람들은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야기를 멈출 수 없었지.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이와 기 협력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었어. 이는 꽃을 구성하는 원리를 제공해 그 형태를 조화롭게 만들어 주었고 기는 그 꽃에게 색과 향기를 부여해서 생기를 불어넣었지. 하지만 꽃이 단순히 존재하는 데 머물렀다면 그 아름다움은 절반밖에 발휘되지 못했을 거야. 어느 날 바람이 불어와 기는 꽃의 씨앗을 멀리까지 날려보냈지. 그리하여 꽃의 아름다움은 새로운 땅에서 또 다른 꽃으로 피어날 수 있었어. 이 모든 과정은 이와 기가 서로 도와 만들어낸 결과였어. 혜민은 이야기를 듣고 있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의 아름다움과 의미도 이와 기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 기, 에너지를 담아낼 때 우리는 그 안에 이의 원리를 담아내어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혜민의 재미있는 썰은 마을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도 이와 기의 조화를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삶의 작은 결정에서도 도덕적 성찰과 수양을 바탕으로 조화를 이루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을은 이기호발설의 정수를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라는 혜민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며 보다 평화롭고 조화로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혜민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며 사람들에게 삶의 지혜를 전해주었습니다.